요즘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들이 워낙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 산업이 중요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법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좀 유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제 디지털 의료 제품 지원법인데요. 사실 디지털 의료 제품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번에 있었던 CES 2025 가보면요. AI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 AI에서도 사실상 AI를 통해서 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복제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기술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제약 업계에서도 사실상 AI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의료 제품은요.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디지털 의료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 건강 지원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으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뭐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를 우리가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한 건강기원지기는요. 건강을 유지, 향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 적용 제품을 우리가 건강지원기기라고 얘기를 하고 디지털 융합의약품은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라든지 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합의약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관련 법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무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프라, IT 인프라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AI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 특히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이 법을 이제 제정했다 이렇게 의의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규제 자체가 전통적인 규제, 한마디로 이제는 아마 규제를 딱 정해놓고 이거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폭넓게 열어놔서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가 이제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마음 펴놓고 이제는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AI를 활용한 디지털 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건 분야인데요. 영양제 아마 많이들 드실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많이 챙겨 먹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 잘 맞는 건지 혹은 너무 많이 먹진 않는 건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상담도 해주고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인데요. 네. 아마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건강기능식품 먹을 때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이제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시장의 니즈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또 제도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제 추진 배경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시장이 크거든요. 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이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한마디로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개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의의가 들 수가 있겠고 또한 건강기능식품 정말 많거든요. 이거를 소분해서 한마디로 나눠서 조합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 법제화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본다 그러면요. 역시나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과다 중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죠. 같은 성분. 우리는 모르니까. 하지만은 같은 성분을 중복해서 먹을 위험이 있었는데 그런 위험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상 사례가 이제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무엇보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내상의 뭐 복지 혜택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건강지능 효과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고무적인 게 관련된 이제 직업이 생긴다는 거죠. 맞춤형 건강식품
관리사 이렇게 좀 보여 있는데 이게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관리사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직업군들이 생기면서 고용이 또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이미 1월 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복해서 먹는 영양제가 많을 것 같아서 꼭 한번 이 제도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엔 고용 분야 달라지는 정책 살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 역시 최저임금이죠. 올해는 시간당 10,000원을 넘었습니다. 만 30원으로 인상됐고 40시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월에 2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는 올랐죠. 그래서 올해부터 만 30원이고요. 일 환산액은 이제 8만 240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월 환산으로 본다 그러면 209만 6,2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주당 유급 주유수당이죠. 8시간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좀 제도가 이제 이번에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아시겠지만 최저시급입니다. 이거는 사업장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습니다.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사업주 입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수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고용주 입장에서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수습을 당연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수습 기간을 둔다 그러면은 10%를 이제는 마이너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를 감액할 수 있는 이런 수습 제도도 있어서 아마 잘 활용해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이런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거고 특징적인 게 보통 우리가 상여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식비도 있고 수탁비, 숙박비, 교통비 있습니다. 이거 다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고용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은 상여금, 식비, 숙박비, 뭐 교통비, 이런 생활보조, 복리후생 이런 거 다 최저시급에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할 가치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